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소토 34회차죠. 34회차 최종 비익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9위 비셀고베 대 6위 요코마리의 경기인데요.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요. 일단 베팅 금액은 이번 회차에는 또 국내 배당이 토요일에 뜨기 때문에 저는 36,000원으로 이번 주는 축생픽을 따로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최종 픽에 금요일 오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축생픽 대신에 풀벳이랑 이제 독식픽에 이제 금액을 조금 더 추가해서 독식픽 8,000원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셀고베 일단 뭐 패턴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결과가 다 다릅니다. 직전에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패턴적으로는 무승부가 없다라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홈에서의 전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1승 2무 4패로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홈에서 승리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최근 5경기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 포함해서. 자, 일단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 3패로 비셀고베보다는 요코마리가 더 우세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정배는 비셀고베가 받았어요. 저는 약간 의아한 게 항상 해외 배당을 보면 요코마리가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계속 받아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요코마리가 조금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요코마리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요코마리가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주니오나 이제 주니오르 선수가 득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뭐 결정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내는 모습들이 최근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코마리에게 조금 더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 이니에스타가 지속적으로 결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니에스타가 결장을 함으로써 인해서 중원에서의 활동량이나 공격 전환 때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침투하는 모습들도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비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의 공간이나 수비적으로 좀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 공간에 있어서도 지난 경기 가와사키에게 두 골을 먹었었던 그런 비셀고베여서, 이 요코마리의 중앙에는 주니오르 선수와 주니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경기력이 좀 올라온 모습이라면 요코마리가 역배긴 하지만 비셀고베가 정배를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좀 안 가는 편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비셀고베의 단통 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표율 정배는 요코마리입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상주 대 인천의 경기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승 2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김대중 선수가 복귀를 했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는 인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주가 배당을 좀 높게 받긴 했지만 최근에 인천이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참고를 한 것 같고요. 투표율도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아마도 인천의 이런 잔류왕의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사실 인천이 지난 경기 수원을 잡긴 했는데 이게 네, 어쨌든 경기력이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부상자도 좀 많은 것 같고, 결정적으로 좀 전반에 수원에게 좀 찬스를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공격이 좋지 않은 수원 상대로도 그렇게 찬스를 내줬다면, 상주를 본다면 지난 경기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린 것 같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저는 인천을 잡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또 홈에서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 포함을 해서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 좀 전적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중 경기가 있었던 사포로였었는데 키퍼가 너무 좀 불안하더라고요. 경기를 다시 보니까 키퍼가 좀 많이 불안했었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4승 1무 1패로 원정에서 4승이나 하고 있다라는 점은 원정에서 나고야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배당이 초기 배당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어요.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고야인데 삿포로 상대로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한가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의문심이 조금 들어서 일단은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초안에는 승패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사포로가 나고야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무승부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고야가 8경기째 무승부가 없지만 이런 타이밍에서 또 무승부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 자체는 뭐 사포로의 스가나 루카스 페르난데스, 결국에는 3백을 쓰는 팀인데 측면에서의 이런 공간을 본다면 나고야의 이런 공격력은 굉장히 좀 J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중에 한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나고야 쪽을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나고야가 약간은 조금 라인을 내리고 좀 공간을 주지 않는 팀에 있어서는 조금 고전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포로는 뭐 수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역습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이나 좀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좀 많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고야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렸던 배당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 지금 상대 전적에서의 우세한 그런 사포로의 모습을 본다면 상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저는 승부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라와 대 오이타의 경기입니다. 자, 우라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오이타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는 팀입니다. 자, 이 경기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좀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이타가 역습에서의 이런 모습이나 또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크로스 공격은 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이타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라가 지속적으로 페널티킥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나 레오나르도의 그런 모습, 또 우라와의 공격 자체가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습에서의 한방 뭐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계속 좀 고민을 가장 많이 좀 했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은데,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좀 이변을 보시는 방향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오이타의 이런 수비적인 그런 제공권에 있어서 불안한 모습을 본다면 또 공간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라가 좀 오이타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레지의 단통승 예측합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가시화 대 가시마 엔틀러스의 경기고요. 가시화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도 있었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을 보면 가시화는 홈에서 3승 3패로 무승부가 없고요.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2승 5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안에는 경기력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가시화의 이런 측면 공간들을 가시마가 이 에베나르도 선수의 이런 뚝배기로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반대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공권에 대한 불안함,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가시와의 올른가 선수의 헤더라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경기력은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었던 모습을 본다면, 참고를 한다면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고, 승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지만 저는 폴더를 여기에 쓰기는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가시마가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주중에서의 경기가 있었다는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가시마의 이런 제공권을 본다면 그래도 가시와의 올른가 선수라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시와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시미즈의 경기고요. 가와사키는 지금 홈에서는 그래도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승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다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고 주중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했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와사키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시미즈 상대로는 이걸 승리를 해내지 못한다면 조금 가와사키가 최근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좀 수비적으로 좀 수비 숫자가 부족하고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가와사키라면 시미즈 정도는 잡아내줘야 되지 않을까. 상대 전적도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도쿄의 경기고요. 간바 오사카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로 원정에서 4경기째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도쿄가 원정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원정 5연무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제가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도쿄 같은 경우에 레안드로가 빠지고 나서 이런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안드로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간바 오사카와 도쿄를 비교를 해본다면 간바 오사카는 최근에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팀이고, 반면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고, 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가 이런 역습에서의 한 방으로 간바 오사카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도쿄의 수비를 본다면 세트피스에서의 조금 불안한 부분,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 중앙 공간이나 좀 뒷공간을 내주는 도쿄가 저는 수비적으로 좀 안정적인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격에서의 뭔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에서 조금 더 불안한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에서도 이 경기는 조금 승과 무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고, 승과 무중에서는 일단 무승부 쪽을 택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이긴다면 저는 1점 차로 간바 오사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 크로스 공격에서의 좋은 부분, 그리고 이 두 팀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간바 오사카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은 간바 오사카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바 오사카가 조금 힘겹게 좀 극장골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무승부 쪽을 가장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원정에서 5연무는 조금 쉽지 않은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대 이제 센다이의 경기죠.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센다이 같은 경우 1승 1무 3패로 3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다이는 원정에서 2승 1무 2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자, 이 경기 가장 불안한 점은 배당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낮다. 죄송합니다. 낮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산프이로가 이런 배당을 받는 게 맞나 싶습니다. 산프이로가 저번에도 이런 배당을 받고 무승부였었나 역배였었나 어쨌든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초안에서는 제가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산프이로가 결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센다이의 수비가 좋진 않지만, 이런 센다이의 수비가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산프이로가 과연 득점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의문심이 조금 들어서, 만약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산프이로의 이런 그 역습을 당할 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센다이가 그래도 하나 믿을 만한 부분은 역습 한 방은 카운터 한 방은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프이로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을 조금 본다면 그래도 산프이로가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승무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산프이로 경기는 산프이로 승을 가면 이변이 나오고, 산프이로를 투픽이나 지우면 정배가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투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수원 대 부산의 경기고요.
수원은 일단 한석종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영입이 돼서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말 경기부터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승범이 없더라도 일단은 최성근 선수가 복귀를 했고, 그리고 한석종까지 있다면 수원의 중원은 한층 더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은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랜만에 일단은 승리를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승으로 가져갈까라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정배는 수원이 배당적으로는 정배를 받았는데 투표율은 무승부가 일단 정배인데 그 다음으로 정배가 부산의 승입니다. 그만큼 수원의 승이 가장 조금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수원이 또 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수원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럴 때 한방 또 해주는 그런 수원의 모습이 있어서 승으로 갈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을 본다면 무승부에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수원의 패배는 조금 보고 있진 않고요. 수원의 승무 사이드, 승무 투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투표율이 좀 낮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투픽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단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통으로 간다면 승과 무 중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이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부산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원은 최소한 지진 않으려고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뭔가 부산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좀 수원이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무 투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자, 울산 대 서울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일단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의 전적이 원정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승이 끊긴 모습이 있고요. 기성용이 복귀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완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온다면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오지 않을 확률도 조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울산이 우세하고 경기력도 울산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 경기도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일단은 이변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변을 가져가려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은 서울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체력적으로 지쳐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압박에서의 모습은 조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에서의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울산이 압박에서 좀 고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울산 상대로 좀 잘 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울산을 막아내기에는 서울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난 경기 광주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을 본다면 울산이 어떻게든 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 요코FC는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4승 1무 1패로 원정에서의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죠. 자, 이 경기 일단은 세레소 오사카가 정배를 받긴 했는데 배당이 좀 올라갔고요. 두 팀 다 주중 경기가 없었는데 세레소 오사카의 초기 배당보다 왜 올라갔을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당적인 측면을 본다면 조금 이변으로 요코FC의 승리는 4연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독식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요. 저는 일단 이 경기에서는 폴더를 쓰진 않고요. 저는 일단 세레소 쪽을 보고 있습니다. 요코FC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이 많고, 세레소 오사카가 역습에서도 그래도 조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코FC의 측면 공간을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FC의 단통패 예측합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전북 대 강원의 경기고요.
전북은 5승으로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3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강원FC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김승대가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최근의 경기력을 본다면 전북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일단은 전북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K리그 특성상 뭔가 이런 경기에서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변이 나온다면 전북 상대로 강원이 이번 시즌 그럼 전북 상대로 2연승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통으로 전북 승을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전북의 연승이 좀 너무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보통 연승이 끊기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뭔가 강팀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강팀을 만날 때보다는 약간 뭔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들을 만났을 때 뭔가 이변이 나옵니다.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던 뭐 성남 상대로 뜬금없이 연승을 하다가 무승부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강원이 강하게 좀 압박을 펼친다면, 또는 이 전북의 높은 라인을 본다면 조금 역습을, 김승대가 없는 부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고무열이나 김지현이나 조지한으로는 조금 버거울 것 같긴 한데, 뭔가 어떻게든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저는 무승부도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받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성남의 경기고요. 포항은 일단은 김상원이 퇴장을 당했는데 강상우가 복귀를 했습니다. 강상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주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전역을 한 강상우 선수가 포항으로 복귀를 했는데, 경기를 바로 출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출전할 것 같아요. 말년 휴가를 떠났었고, 뭔가 제가 지난 경기에서 왜 전역자들이 다 빠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군대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말년 휴가를 이제 아예 전역과 같이 거의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 휴가를 좀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전을 하지 않았었고, 체력적인 보충 잘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우가 복귀를 한다면 포항에 있어서는 강상우가 원래는 풀백 선수였기 때문에 풀백 자리를 조금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은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성남은 원정에서 단 1패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안에서도 이 경기를 조금 이변을 보고 승무패로 갔었는데, 최종픽에서도 동일하게 승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처음에는 좀 포항 승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너무나도 우세한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이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최근의 포항의 경기력 그리고 성남의 이런 경기력을 본다면 성남이 이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항이 후반전에는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팔로세비치가 역습에서의 흐름을 다 끊어내는 부분, 성남이 아마도 수비적으로 임할 것 같긴 한데, 수비적으로 임했을 때 역습 한 방을 나상호를 활용해서 노린다면 포항의 이런 좌우측의 불안한 이 징계와 부상으로 인해서 이런 공백들 충분히 성남이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경기 만약에 지우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포항 승 쪽이 가장 적합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조금 지어보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 대 강주의 경기고요.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일단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디어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무승부는 개인적으로 한동안 또 남자의 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무승부는 당분간 또 대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저는 무승부 쪽은 조금 보고 있지 않는 경기고요.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승패로 간다면 이 저번에 라이브 할 때 말씀해 주셨던 정태욱이 펠리페 상대로 고전했었던 부분, 그 부분을 본다면 약간 대구가 수비가 광주보다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펠리페의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수비적인 안정성은 대구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은 지금 김대원 폼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구보다는 광주가 더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의 대구의 모습을 본다면 조금 불안하긴 해도 대구가 이제 또 한번 분위기 반전을 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좀 아쉬운 점은 이 플랜 B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항상 똑같은 전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잘 풀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가 뭐 이렇다 할 모습들을 크게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안 제외하고. 그래도 일단은 풀 전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구가 광주의 불안한 수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단통 승리 예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첫 번째 경기는 비셀고베의 패배, 두 번째는 상주의 승리, 세 번째는 사포로의 승무패로 지웠고요. 네 번째 경기는 우라와의 승, 다섯 번째 가시와의 승, 여섯 번째 가와사키 승, 일곱 번째 간바오사카 승, 여덟 번째 산프히로 승무, 아홉 번째 수원의 무승부, 열 번째 울산의 승, 11번째 요코FC 단통 패배, 12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의 승무, 13번째 경기는 포항의 승무패로 지웠고요. 14번째 경기는 대구의 단통승, 이렇게 14경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풀벳이랑 그리고 독식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